초만 해도 이제 거의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상승을 이야기했잖아요. 설 지나면 상승할 거다. 아, 선거 끝나고 나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있냐? 8월에 전세 대란이 있을 거니까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 이제 진실의 방에 모두가 들어갈 때가 됐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서울 불패. 다른 곳은 떨어져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래는 이렇게 없는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실제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의 강남, 서초도 떨어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기현 대표님과 쇼미더 데이터 촬영을 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촬영 전에 드디어 이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얘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아, 네. 이제 올 초만 해도 이제 거의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상승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9월, 10월 달부터 좀 주춤하니까 설 지나면 상승할 거다. 그랬죠? 설 끝나고 나니까 안 오르니까 아, 선거 끝나고 나면 오를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선거 끝나도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있냐? 8월에 전세 대란이 있을 거니까 이때 이후로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진실의 방이 열리겠죠. 과연 그때 가서 올라갈 건지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을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 초중반처럼 이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망이 엇갈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이제 하락을 좀 점치는 이쪽이 좀 더 우세했지만 아직은 이제 중순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8월 지나면 올라갈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남았죠. 네, 이제 진실의 방에 모두가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상승론자들이 네.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논거가 전세인데 이것도 네.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다.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에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 시장 이야기를 제가 좀 꺼내왔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집값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남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구인데 그래서 네. 서초 불패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서초구는 왜 계속 오르는 것인가 또 이 네. 서초 불패가 계속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서울 불패. 다른 곳은 떨어져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서울의 다른 곳은 떨어져도 강남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또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입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떨어져도 송도는 올라간다. 대구는 떨어져도 수성구는 안 떨어진다. 자,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게 불패다.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 서초가 그게 불패다.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고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약간 막연한 기대십니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가격들이 다른 곳보다 비싸고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지역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불패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절대 아니다. 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로 지난 이제 15년 동안 이제 일단 서울만 좀 볼게요. 최대 가격 하락률이 어떤지를 데이터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구별로 이걸 뭐 읍면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 읍면동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읍면동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용산구가 이제 한 34%. 그리고 이제 마포구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마포구도 보시면 거의 30% 떨어졌고 강남구 개포동도 30%. 그쵸? 예. 강동구 고덕동. 자, 우리가 뭐 서울의 잠실도 한 22% 정도 떨어졌었고요. 대치동도 2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실제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의 강남, 서초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뭔가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현금만 주고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내 집이 없는 아주 드문 그런 사람들이 신고가에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서촉으로 지금 이제 서초가 제일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서초구에 들어가서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서초구의 매물이에요. 요 파란색 선이 네. 팔려고 하는 매물. 매물이 지금 이제 한 4,400건 가까이 늘었다가 조금 줄어서 한 4,26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어때요? 100건이 안 됩니다. 지난 5월 달에도 10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천 몇백 건이 쌓여 있는데 그중에 50건, 그리고 이 50건 중에도 드물게 신고가 나는 것들로 이슈화 삼아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막상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서초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거 팔려고 내놓으면 잘 팔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팔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팔린다는 안 얘기죠. 팔리죠. 안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현금으로 사야 하는 지역은 뭐 네. 송파나 강남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네. 또 뭐 서초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갭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서초구가 오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산불이 퍼지듯이 어떤 좀 비싼 고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산불이 번지거든요. 네.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산불이 꺼지듯이 꺼지는데 지금은 수도권 외곽, 물론 이제 이천이나 평택 이런 데들은 좀 제외하고요. 좀 비인기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이쪽 외곽, 수도권도 외곽 지역서부터 불이 지금 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불이 어디냐? 바로 서초구죠. 조금 확장시켜서 네. 좀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면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강남도 KB에서 다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심 강남이나 서초, 용산 이런 데가 네. 상승세가 살아있다면 네. 이런 중심부에 살아있다면 다시 상승세에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다시 네. 오를 수 있고 맞습니다. 진정한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준도 지금 있는데. 이제 강남을 보시면 이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기준이에요. 네. 보시면 매매가가 여전히 지금 빨간불이죠. 상승하고 있죠. 네. 전세는 거의 이제 지금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도 보시면 어때요? 전세는 거의 보합인데 매매가는 여전히 조금. 물론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네, 살아있는. 여전히.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호가 데이터입니다. KB. KB 부동산의 통계 데이터는 호가 위주가 많아요. 즉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고 아직은 이쪽 지역이 여전히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쉽게 호가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은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장 구하기 쉬운 데이터가 뭐냐면 이 데이터예요. KB. KB.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좀 보잖아요. 자, 그럼 여전히 서초구는 어때요? 서초구는 매매가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는 상승이 멈췄죠. 네. 자, 그런데 강남구는 어때요? 강남구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죠. 매매가가 하락이 시작됐고 전세가마저도 다시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자, 그다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용산 어때요? 용산이 정확하게 6월 27일자부터 매매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실수 요인 전세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전세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뭐를 알면 되냐면 매매랑 거래량을 보면 돼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는 어때요? 아까 이제 서초구는 그나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는 이제 매물이 이제 지난 21년 5월 달 한 1년 전 대비해서 이때랑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강남을 보잖아요. 강남은 어때요? 이때가 지금 4,2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5,200건이에요. 이때보다 훨씬 더 높고 거래량 거의 없죠. 네. 자, 송파 같은 경우도 송파도 마찬가지죠. 송파랑 거래량 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보신 것처럼 거래는 이렇게 없는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가 위주인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지금 불씨가 살아있고 이 불씨가 조금 더 지금의 뭐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 이 불씨가 다시 퍼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파란색 선이 매물 데이터가 줄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막대 그래프 거래량은요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중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반전이 일어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 없고요.
근데 매매만 그러냐? 자, 전세도 보시면 전세도 지금 매물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그나마 양호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수도권을 다 봐야 되니까 자, 인천 볼게요. 인천에 지금 전세 매물 어때요? 엄청 많네요. 계속 늘어나고 네. 있죠. 지금 12,000건이고요. 경기도 보잖아요. 경기도도 보면 전세가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이 지금 5만 건이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전세를 알아볼 때 네. 서울만 알아보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강남, 서초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이제 보는데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뭐다? 전세 매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별로 없고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네.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많아진 거, 결국에는 전세가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8월에 전세 대란 온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뇌피셜로 끝나는 거고, 8월달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전세 가격 꺾입니다. 이미 꺾였고요. 네, 꺾였고, 그러면 실수요인 전세가 꺾이고 매매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